정치공학 폴리티킹 수준에서 이걸 환치를 시키면 안 되고 예, 안 돼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인간의 존재성, 그 다음에 문명, 이 문제하고 연관시켜서 예컨대 조국의 그 말하자면 위선, 그 다음에 범죄, 그러니까 저는 범죄형, 범죄성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련, 이 부분을 박차고 나가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메뉴로 삼는 건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문명의 전쟁 중에 조국의 이슈를 하나의 전선으로 잡는 거지. 그 전투지 전쟁이 아니라. 전쟁이 아니죠. 네, 전투와 전투죠. 전쟁을 구별 못하냐고. 이 그래서, 전쟁은 문명 대 반문명. 그 다음에 자유 대 전체주의. 이 전쟁의 무대는 아무리 좁게 봐도 이거는 한 20억 명 정도가 관련된 아시아 전체고. 그렇죠. 이 동아시아 전체고. 그 다음에 크게 보면 세계 전체가 걸려 있는 건데 이거를 그렇게 쌈 싸먹게 싸구려로 팔아먹어 조국이한테 그게 말이 안 돼.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저기 저 정주필 그런 면에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이 말하자면은 이성을 가진 그리고 이게 번영을 이끈 많은 대한민국의 주류 그리고 지금 상당한 분투를 하고 각성을 하고 있는 애국우파 자유주의 진영 사람들은 이 소위 말하는 자칭 진보, 자칭 평화주의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허구이고 위선이고 그 다음에 정말 하잘것없는 이권을 위해서 온갖 말하자면은 좋은 가면을 다쓰고 사람들을 홀리고 전투에 성공해 왔느냐. 그래서 그 전투의 그 적나라한 면을 이제 다 까발려야 돼요. 그래서 막 그런 측면에서는 그 뭐야 주요한 전선이야. 그렇죠. 주요한 유의미한 전선인데 전선의 전투와 전쟁을 구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라는 건 큰 원칙이 있다고. 그렇죠. 그 보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그 내가 이제 요번에 이제 웰컴 문재인이라고 말하고 싶은 게 문재인이가 드디어 이제 조국이 스캔들 터지고 그러면서 급해져서 그래서 이제 지 마각을 드러낸 거예요, 이게. 그렇죠. 지소미아를 탈퇴했다라는 얘기는 한미일 동맹을 깨고 반미 전선으로 나가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오죽하면은 바로 폼페이오 쪽에서 굉장히 실망스럽다. 전화하고 처음에는 그 했다가 아마 저기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권력 핵심지부에서 그 정도 가지고 안 돼. 다시나 해가지고 하면 한 것 같아. 아니면은 이 정도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강 장관한테 전화를 뭐 그냥 원칙론만 이야기를 했다가 한미 동맹은 뭐 굳건한 거야. 이랬다. 그 다음에 바로 서운함과 유감을 강력히 표시했죠. Deeply disappointed. 이러면 외교 프로토콜로는 니들 사람 새끼들 맞냐 이 소리예요. 그렇죠. 외교 프로토콜에서 그 정도 용어가 나오면 그렇죠. 깊게 실망했다. 이 정도면 니들 사람 새끼들 맞아. 니들 양아치 새끼들 아니야. 거의 그 수준의 그 표현이거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아니요 잠깐만. 그래서 이게 이제 반미 투쟁의 결전으로 돌입을 한 거야. 자기 아젠다에 있던 원래 그렇죠. 핵심 아젠다인 그게 조국 스캔들에 의해서 촉발된 것뿐이지 조국을 덮기 위해서 없던 아젠다를 만든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미 투쟁 결전을 지금 선언한 거예요. 예, 반미 투쟁 결전 선언한 거예요. 오랫동안 준비된 스텝 중에 하나고. 그럼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그럼요. 조국이 들어가서 하나의 패키지로 들어왔어요. 그렇게 된 거지.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반미 투쟁에 대한 투쟁과 그러니까 한미 동맹 파괴 시도에 대한 투쟁과 한미일 동맹 삼각동맹 파괴 시도에 대한 투쟁과 함께 조국을 같이 받아줘. 두 전선을 같이 엮어서 받아야 돼요. 맞습니다. 엮어서 받아야 되는데 그 엮는 방식이 조국을 덮기 위해서 이걸 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조국에 밀려가지고 너무 일찍 본심을 드러냈다 이렇게 공격해야 된다고. 그렇죠.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게 이제 조국을 덮기 위해서 지소미아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자칫하면 지금 사실 정치 사회에서 가장 한 국가에서 가장 위험한 게
허무주의입니다. 시니시즘입니다. 냉소주의, 허무주의. 그러니까 이건 패배주의거든요. 이거 그냥 조국을 듣기 위해서 지소미아를 했다. 뭐 혹은 뭐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뭐 안보를 팔았냐 이런 방식의 그 시니컬한 평가나 판단으로 들어가면은 결국은 전투에도 지고 전략에도 지고 원칙도 잃어버려요. 이게 정확히 표현하면 조국 스캔들에 밀려서 준비되지 않은 결전을 시작한 거예요, 문재인이가. 그렇게 봐야죠. 이게 이제 결전이 최종 결전이 이게 결국 한미동맹 파괴거든. 그러면 지소미아 탈퇴는 거의 한미동맹 파괴 수준에 가까운 거라고. 지들은 뭐 한미동맹은 여전히 굳건하다고. 아니 장관들은 얘기하는 건 장관들 얘기고. 점잖은 미국의 국무성의 국무장관이 직접 장관한테도 사인을 줬고 그 다음에 신임 국방장관이 와가지고 또 사인을 줬고 그 다음에 그 어제 목요일 전에 그 지금 한반도 문제 전체를 지금 관장하고 있는 저 비건 비건이 와서 또 비건이 와서 직접 그걸 했는데 뭐 입장 뭐 국방장관이나 뭐 저기 외교장관 입장 곤란했겠죠. 근데 이거는 국방장관 외교장관의 문제가 아니고 문재인과 그 핵심 드러났든 안 드러났든 그 사람들의 기획이고 이제는 반미 결전을 개시한 선전포고입니다.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조국 스캔들에 밀려가지고 아주 안 좋은 타이밍에 그래서 이게 반미 결전에 말려 들어간 거야. 말려 들어간 근데 반미 결전은 원래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준비를 하고 있었죠. 여건과 타이밍이 안 되니까 이걸 언제 하지 하다가 툭 던졌어요. 그냥 조국이 사건 퍽 터지니까 패닉 상태에서 퍽 하고 저질러는 이제 대가를 단단히 치울 거라고 이거.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막 튀어나올 거예요. 불화수소 새어나간 거. 그렇죠. 그동안 저기 그 정제유 밖에서 해상에서 행했다고 해상 그 환적 뭐 그동안 북한 끼고 온 거 우리가 잘 모르는 또 이상한 사건 막 터져 나올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결전을 아니 시작을 감청 합니다. 비행기가 떠 있으면 남한 영공위에 떠 있는데 평양 감청하기가 쉬워, 서울 감청하기가 쉬워. 이게 이제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어쨌든 간에 이제 반미 결전 시즌2 비행기가 지금 계속 떠 있었잖아요. 몇 년 동안. 이게 지금 이제 반미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반미가 사실은 좀 특이해요. 한번 이야기를 좀 체계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게 옛날에 저기 뭐 김대중 대통령 때는 워낙 이 양반이 좀 조심스러운 사람이라서 소위 말하자면은 반미를 했던 지하에서 활동하던 혹은 전대회들을 다 끄집어내서 길러준 그거 하나 정도. 그다음에 그 윗세대. 그다음에 이제 뭐 그 광주 일고의 그 저기 뭐야 무시무시한 인맥들 이런 거 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나중에 저 부산저축은행에서 사고 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또 문재인 대통령 이 만든 로펌에서 다 변호를 또 해줬고, 하여튼 뭐 어쨌든 악마와 좀비의 그 행진에 많은. 근데 이제 김대중은 선수니까 그 안 그런 척하면서 뒤로 이렇게 길러준 그거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이제 미국이 모를 거라 생각을 해서 김정일이한테 돈 정치 자금 갖다 준 거 뭐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국내적인 차원 혹은 통치 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기쯤 돼 노무현 정권쯤 되면은 겉으로는 뭐 애들 막 그냥 저기 어디야 저 동두천에 이사단에 가서 뭐 저기 훈련하는데 탱크 위에 막 올라가고 굉장히 이제 한편으로는 감정적 반미 투쟁이 국내적으로 막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라크 파병 혹은 뭐 FTA 같이 국가의 중요한 축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댔어요. 못 댔어요. 손을 안 댄 정도가 아니라 노무현 아니었으면 한미 FTA 못해. 그렇죠. 뭐 그런 측면에서는 이명박 때나 박근혜 정부 때 그거 하려 그랬으면 혁명 났어요. 뭐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이해되는 측면도 있고 그래요. 근데 문재인 정부의 반미는 이건 실제 미국도 이제 한국 대한 정책이 좀 다르지만은 이게 국제적인 밖을 이용해서
소위 외국을 이용해서 국내의 반미를 강화하는 방식이 아닌가라고 하는 외국과 시비 걸어갖고 근데 어제 그걸로 이 피해자로서의 민족 감정을 부추기 위해서 반미 투쟁을 하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건데 전체주의화 혹은 종족주의화 그 우리 이영원 선생님 이야기도 했듯이 이게 뭐냐면 국제적인 차원의 그 레버리지를 이용을 합니다. 계기고 네. 미국에 대해서는 계기고. 뭐 한미 훈련 하지 말자 저쪽에 지금 뭐 그러니까 계긴다는 게 중국에 가서 산불 정책 오케이 해버렸다고요. 예. 쌍 중단하라고 그랬잖아요, 중국이.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훈련하는 거 그거 하고 그다음에 MD 가입하지 마라 뭐 등등등 해서 직접 미국과 예컨대 이거 우리 저기 억셉트 못 하겠다. 우리 반대한다. 이런 게 아니라 성동격서죠. 중국에 가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한참 싸움이 네. 붙고 있는데 중국에 가서 중국 손 잡고 미국 등짝에 칼 지른 거예요. 그걸 이제 뭐 개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니 이번에 지소미아도 똑같아. 지소미아도 보면 지금 문재인이 얘기 주장은 뭐냐면 저 일본 버르장머리를 잡기 위해서 지소미아 뭐 탈퇴하겠다 뭐 이 소리인데 파기했다는 소리인데 결국은 일본이 뭘 했냐고. 일본은 느닷없이 그 누구야 그 대법원장 김명수라는 자. 예. 대법관 누구야 김능환이란 자. 김능환. 이런 자들이 느닷없이 징용 판결 다 판결 뒤집어 가지고 징용 판결 내려버리고 그것에 의해서 느닷없이 법원에서 뭐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일본 기업 자산 이제 압류 재판 진행되고 있고 일본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선 다 그다음에 깔아놓고. 그다음에는 이제 저기 뭐야 일본에서 수출한 그 전략물자가 밀반출돼서 북으로 간 것 같고. 그렇고. 그 당에서 야 우리 수출 관리 직접 할게. 그래 수출 관리를 그냥 투명하게 한 것뿐이야.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막 반일 투쟁을 불지르고 그 다음에는 드디어 지소미아까지 탈퇴해버리면 내가 이거 완전 깡패 행패는 여기서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는 어. 중국을 이용해서 미국에 개겼어요. 내가 이제 우리 저 시정 이야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 지소미아는 일본 미국의 팔을 찌른 거야. 찌른 거죠. 네, 심장을 찌를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제 저기 뭐야 상체기를 확 내버렸어. 공업용 카타칼로 그냥 미국 그냥 여기저기 어깨서부터 여기 확 쫙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남아 있습니다. 네. 이제 저 다음에 9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방위비 분담금 가지고 네. 아마 작년에도 정말 참을 수 없게 약을 올렸을 겁니다. 네. 근데 작년에는 그 뭐 1,000억, 2,000억 가지고 막 약을 올렸는데 지금은 요거는 이제 이제 미국이 한 거예요. 3조 4조 나라일 거야. 그러니까 200% 300%.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는 뭐 어차피 너 약 올릴 바야 판 크게 하고 얘기하자. 미국은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나올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는 말이야 우리 저기 1,200억 가지고 오케이 해줬는데 지금 10배 뭐 20배 가지고 이야기하냐 그러면은 지금 노 아베에 그 나오듯이 노 트럼프 나올 겁니다. 이제. 제가 한 가지 얘기 드릴까요? 예.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40조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 국군이 그러니까 40만 명 돼요. 뭐 아직까지 50만. 네, 뭐 40 몇 줄 쓰고 또 그 숫자랑 비슷해. 예. 그래서 우리나라 국군 한 명이 아니 10,000명당 1조 꼴을 써요. 예. 그런데 여기 미군이 28,000명 들어와 있거든. 예, 그렇죠. 그래서 미군 주둔비를 2조 8천억까지는 이거는 기본입니다. 그렇죠. 그럼 또 뭐 그냥 머릿수만 따져서. 국내로도 또 다시 들어오잖아요. 아니 머릿수만 따져서. 네. 근데 이제 전력을 따지면 아이고. 전력 이제 그 효과를 거기다가 해주면 5조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껌값이에요. 그러니까 대북 지금 핵 미사일 그러니까 뭐 핵을 가진 예. 그리고 지금 뭐 이스칸데르 지금 뭐 날만 서면 뭐 어제 오늘 좀 왜 조용한지 모르겠네. 지소미아에서 조금 또 조용한지 모르겠지만 좀 행복하게 느끼시는 모양이죠. 김정은 위원장께서. 그 사실은 이게 갈마 반도에서 쏘았는지 예. 또 어디서 쏘았는지 모르다 결국은 지소미아 덕에 일본 소위 정보자산으로 확인한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위성을 6개를 띄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군사정찰 위성을 우린 제로.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9월부터는 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극도로 약을 올려서 반미 투쟁 결전 들어가겠다. 들어가겠다. 뭐 죽창을 쓰겠죠. 예, 이제 그렇게 돼. 그렇게 경제 가는데 국민들 전부 그냥 또 이제 뭐
근데 이 일련의 과정에서 예. 조중동과 황교안 자한당이 예. 완전히 핀을 못 놓. 그러니까 이것이 딱 너희 원래 반미하려고 하던 놈들이고 원래 혁명 운운하던 놈들이야. 그런데 조국건이 터지니까 다급한 나머지 이제 너희 본심을 드러냈구나. 이러고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공격하기는커녕 조국 덮으려고 없던 아젠다를 만들었다는 식으로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 전에는 또 이 문팔육 집단이 반일 히스테리 세뇌를 시작하니까 황교안의 자한당이 거기다 박수 쳐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구당 사무실에다가 플래카드 걸고 그랬잖아. 반일 투쟁 플래카드 걸고. 뭐 저기 황 대표한테 한번 부탁 한번 하죠. 8월 24일 날 저기 광화문에 온다 그러는데 사실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조국을 공격을 하는 거 제대로 하세요. 그리고 조국에만 국한하지 말고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문 정권의 그 속사를 안과 밖의 속사를 완전히 좀 숙지를 하고 이해를 해서 이제는 이 말하자면은 반일의 핵심적인 요소 뭘 해야 돼요? 문재인 당신의 정체가 뭐냐? 앞으로 모르겠죠. 앞으로 황교안이나 자한당은 집회할 때 최소한 4가지를 해야 돼. 그거 좀 정리 좀 해보세요. 그러면 지지율이 20%포인트 올라갑니다. 그렇죠, 저도 그래요. 진정성이 보니까 넘버원 뭐 해야 되냐? 탄핵에 대해서 참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멍사 모르고 했는데 그러니까 변명은 좀 섞더라도 좋아. 그렇지. 결과적으로 결국 이게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왔다는 점에서 우리가 정말로 참으로 경솔했다. 그리고 인간의 도리를 못 지켰다. 이렇게 참여한다. 오케이. 그 인민재판 그 인격살인을 우리가 온몸으로 막았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 법치가 지켜지고 자유가 지켜지고 인간 존엄성이 지켜지는데 그래야 대한민국이 지켜지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고 오히려 불지른 측면이 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한다. 그러면은 넘버원. 아니 제가 좀 들을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 야권 특히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에 지금 무릎을 꿇은 상태 아니에요. 네. 소위 탄핵 문제와 관련해서 모든 책임을 지금 현 야권인 자유한국당한테 다 지금 쏠려 있어요. 근데 정말 진실에 직면해서 진실에 근거해서 제일 책임 참여하면은 1번지는 방 회장하고 홍 회장이지. 그러면은 김 회장이랑 그러면은 황홍김. 그러면은 저기 말하자면 지금 집을 나간 네. 소위 말하자면 우리 자유우파 언론을 다시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정치권이 네. 기득권 정치권이 소위 기레기한테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정치권이 준엄하게 자기부터 딱 참여를 하고 공동의 책임을 지고 공동의 참여를 해야 된다. 네. 라고 하면은 문재인 586 정권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그게 시작이에요. 넘버원이 그거고. 넘버원이 그렇고. 예. 넘버2가 뭐냐? 넘버2가 뭐냐면은 지금 미중 사이에 문명에 의한 문명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 이것이 우리가 홍콩과 같은 홍콩 상황에서도 보이듯이 결국 중국의 자유화까지 치달릴 거다. 예. 그리고 우리가 그걸 적극 지지한다. 네.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나 펜스가 밝혔듯이 네. 이 중국 자유화, 즉 홍콩 이런 이슈랑 미중 사이에 그 다시 관계 회복은 예. 서로 맞물려 있다. 그렇죠. 즉 중국이 자유화되지 않으면 네. 미중 사이의 관계 회복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네. 지금 트럼프가 18일 날 말했고 지금 펜스가 22일 날 말했어요. 어저께. 그렇죠. 우리 날짜로. 그리고 그럼 이런 미국의 스탠스를 우리가 지지한다. 네. 두 번째 그걸 밝혀야 돼. 네. 자유한국당에서 집회에서 세 번째 자유한국당이 뭘 밝혀야 되냐. 중국이 무력화돼 갈수록 미국이 북한을 접수 평정 해방시키게 될 것을 우리는 예언한다. 혹은 원한다. 원하고 확신한다. 확신한다. 뭐 이렇게 해서 밝혀야 돼요. 그렇게 해서 딱 큰 판을 딱 깔아놓은 다음에 네. 그다음에 마지막 지금 감옥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인격살인과 인민재판에 의해서 사기 탄핵당한 피해자일 뿐 아니라 예.
아시아 자유혁명의 상징으로 우리가 우뚝 세우겠다. 우리가 이러고서 무슨 얘기죠? 그냥 빡 치고 나가면 그날로 자유한국당 지지율 20%포인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 그 참 이 사람들 돌아버려. 어제하고 지난번에 우리 이제 박시풀께서 이야기했잖아요. 정말 이게 아무것도 아닌 소위 폴리티킹에만 쩔어 있는 소위 정치 공작 혹은 이 말하자면은 이 거기에만 네. 쩔어 있는 대한민국의 네. 좌우 기득권 정치권들은 예. 유념해야 될 게 네. 정치는 정당성의 싸움입니다. 명분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거 사실은 그 직면하기가 두려워 보일지라도 진실에 직면해서 정당하고 명분 있는 방식으로 거의 끌고 가는 게 그게 대표자들의 의무예요. 예. 거기에 대한 각성이 없으면은 예.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네 가지 정도는 예. 그거는 뭐 거의 자명한데 예. 자신들이 혹시 뭐 윤모 검찰총장이 또 뭐 예. 뒤를 파지 않을까 또 뭐 하지 않을까 하고 해서 오물조물 하면서 예. 표현 잘 하셨잖아요. 예. 눈앞에 놓인 좁쌀 가지고 그냥 눈이 시뻘게 가지고 예. 친박친이 아직까지 그러고 한 그것이 정치의 현실이다 뭐 그러면서 기자들하고 뭐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한이 없어요. 그건 패배 그러니까 쳇바퀴에서 떨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문재인이 성급하게 예. 반미 결전으로 튀어든 거예요. 그렇죠. 예. 문재인이 이제 죽을 자리에 이제 튀어든 건데 이렇게 된 거가 이 그 급박하게 진행되어 온 예. 그 아시아 자유혁명의 그 다이내믹 속에서 밀려서 들어간 거라고. 그렇죠. 이게. 우리가 그걸 한번 그거 아니 짚어보자고. 우리 박주필께서 예, 한번 여기 우리 이제 자료 한번 보시면서 저게 제가 보면 저래. 예. 미국을 중심으로 5개가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예. 그 중국, 그다음에 홍콩 이제 새깃발 띄우려 그러다가 기분 나빠서 저 빨간색에다가 안에 또 그 공산당 붉은 별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홍콩 옛날 깃발이 지금 훨씬 두 좋아. 개가 병준하고 있죠. 예. 저 엄청난 투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홍콩 사람들은 마음속에 홍콩 옛날 깃발이 들어있는 거고 중국은 홍콩은 중국의 일부다, 완차이나의 일부다라 해서 새깃발을 강요하고 있는 그렇죠. 거고 지금 홍콩이 이제 깃발이 2개인데 그 다음에 이제 홍콩에 작용하고 있을 거고 또 북한에 지금 최대 압박해서 거의 목 졸라 죽일라 그러고 10월 1일부터는 세계 은행권으로부터 퇴출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지금 딱 일본이요 이번에 물밑에서 많이 작용한 것 같아. 미국이 그럼요. 이번에 쿨하게 너희 그 전략물자 그 리킹된 거 새나간 것만 관리해라. 이거 싸움 번지지 마라. 그렇게 해서 일본에는 그렇게 작용하고 있고 대한민국에 이제 저는 작용을 시작했다고 봐요. 네. 이게 예. 그러면서 이게 맞물려 돌아가니까 예. 맞물려 돌아가니까 지금 문재인 586 집단에서는 우리가 죽을 자리 들어갔나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무대뽀가 아니라 예. 굉장히 뭐 사실은 아무리 참 뭐 무능하다고 예. 이야기를 하더라도 한 국가의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 고급 정보는 다 들고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 숨통을 물어 뜯으려고 하나 보다. 그리고 우리는 작동할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준비가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 지소미아 탈퇴하고 이 그 반미 결전에 들어가는 거는 섣불 지고 불에 들어가는 자살 행위예요. 그렇죠. 예. 그 자살을 그러네. 문재인 586 집단 자살 코스로 들어섰네. 그러니까 뭐 네. 자해 소동을 좀 넘어서는 네, 자살 코스로 들어갔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들어간다는 6가지가 작동했다고 보는데 8.15 집회 때 쟤들이 좀 쇼크 먹었을 거예요. 당연히요. 그러니까 규모도 그렇고 예. 통합됐다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절반쯤 통합되다가 말았지만 기독교 쪽에서도 탄핵 비판이 엄청 나왔거든요. 기독교 집회가 저렇게 메인 팀을 탄핵 비판으로 거는 게 처음이에요. 그 다음에 기독교 이제 보수 세력 움직임이 있어요 요새. 그렇지. 그 눈에 안 보이는. 예. 제가 여기서는 뭐라고 더 자세히 말할게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홍콩이 지금 사태, 이게 심상치가 않잖아요. 심상치 않은 게 아는 게 심상치 않은데 이게 쉽게
정리될 문제가 아니고 아니고 그냥 저 상태로 계속 저 가는 거예요. 상태로 계속 갈 수밖에 없으니까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네. 저 문제를 터뜨릴 수가 없는 그러면 이제 중국이 아내로 멍이 드는 거 아니요. 멍이 들든지 아니면 부글부글 끓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지금 당장 경제적으로 예. 메이드 인 홍콩으로 계속 지금 관세 때문에 밀어내야 되는데 예. 저거 함부로 했다가는 자칫 국내 경제 쇼크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람 죽이면요. 예. 그 저 천안문 같이 하면 저거 중화인민공화국의 그날로 폐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 보이콧 걸려서 중국의 폐업됩니다. 개방이라고 하는 게 개방 중국 등소평 이후부터 예. 중국의 개방과 세계 시장의 편입의 관문인데 예. 홍콩의 비중은 시작과 지금까지 최소한 30% 내지 50%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구조적인 그걸 가지고 있어요. 아니 아무리 저기 배가 고파도 아무리 배가 불러도 입을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홍콩은 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기 그 평양이 지금 완전히 질식사 상태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10월 1일 되면은 그렇고 지금 온갖 것 해가지고 관광객 해서 달러 현금 아니, 가져오는데 얼마나 그것도 10월 1일 다급하면 되면은 유럽에 무슨 체코다 뭐다 옛날 동구권 관광객들 유치를 하는데 그거 개인 달러 돈 말고 여행사 간의 결제도 불가능해져요. 불가능해지죠. 예, 그러니까